조조가 하진에게 말합니다. 환관의 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있는 일. 다만 임금이 권신을 총애하여 힘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를 물으려 한다면 그 원흉을 제거하면 되는데 옥리 한 사람에게 맡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끄럽게 밖의 군대를 불러들여야 하느냐. 저들 환관이 모조리 죽이려 한다면 이 일은 반드시 탄로날 것이고 그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조조가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하진이 화를 내죠. 이 조조 이 녀석 너도 사심을 품었느냐. 조조는 이 자리를 벗어나며 유명한 얘기죠. 이 얘기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는 저 하진이다 라고 했대요. 저는 이런 것들이 유학자의 기록이고 덮어씌우기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이전 방송에서 하진은 당시까지 외척으로 나쁜 인상이 아니었던 듯 싶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진의 기록을 보면 당시까지 외척으로 새를 과신하여 무분별한 행위를 했었다는 기록들이 없어요. 하지만 하진은 분명히 서민 백정 출신이었고 여동생이 황자를 낳아서 황후가 되고 출세를 했죠. 그리고 당시의 하태우는 지난 방송에서 얘기해 드렸던 대로 건국의 황제 유방과 후원을 연 광무제에게 황자가 황제의 아내로서 황후가 되는 제사를 지내고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떤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걸 못해요. 그래서 당대 지식인들이 그걸 되게 괴이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그 역사의 기록 얘기했죠. 결국은 그 괴이하더니 결국은 뭐 후한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식의 기록을 남기죠. 이런 항우와는 조금 다르게 대장군 하진은 진짜 저딴 명문 허울뿐인 명가 나부랑이 작자들 청류파들에게 꽤나 실망을 얻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하진이 외척으로 권력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동생을 궁에 들여보내고 낭중 그러니까 하급 관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하진이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권력을 잡을 때까지 진짜 꽤나 체계적인 실무 과정들을 경험해요. 태수가 되기도 하고 이전에 황보성 장군이 했었다는 군권이 있는 경기도지사 같은 정도 군권이 없는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군권이 있는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수도경비사령군을 겸하는 경기도지사 같은 그런 하남윤이 되기도 하고 대장군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이 한 10여 년 돼요. 그렇게 과정들을 밟아가는 과정이 물론 이걸 고속 승진이라고 보면 보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외척들이 낙하산을 타고 꽂혀서 권력을 남용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나름 체계적인 단계를 계속 밟아가면서 별탈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의 입장에서는 이 하진에 대한 신임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깊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실무를 경험시키면서 단계적으로 관직을 올리거든요. 그리고 하진은 황건에 난 이전에는 당고의 금에 묶여있던 청유의 학자들에 대한 변호를 했었던 그래서 상소를 올렸던 기록도 있고요. 대장군으로 황건의 난을 대장군으로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때 이 당고에 묶여있던 일을 사면 복원시켜서 실제로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해가면서 활용을 해요. 그러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얘기했잖아요. 탕류 집안에서 종인 어머니를 두었던 삼령상을 두 번이나 치르고서야 그런 목숨 건 쇼맨십을 보이고 나서야 당대 청류파의 아이돌이 되었던 원소가 저 하진에게 한때나 막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런 흔적들이 있으니까. 역사의 기록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겪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 기록이 2000여 년에 쓰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온전히 전달되기도 힘든 역사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런 기록들을 배제시키고 삭제시키고 안 보면서 저 당시 일을 어떻게 온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 다양한 각도에서 저런 역사들을 보고 보완하고 재단하고 측량해 보면서 해야 저 당시가 그래도 조금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진에 관련됐던 저런 기록들 그러니까 뭐 당고에 묶여있는 이들을 뭐 저거 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실제로 했던 것들 그리고 크게 외척으로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기록들은 없애버려요. 그냥 없는 거야 그냥. 만약에 진짜 저렇게 멍청하기만 했던 하진이라면 그리고 외척일 뿐이었던 하진이라면 저 지배층의 사상으로 유학이 지배층의 사상이죠. 당대 유학의 화신이 되어 있던 컴플렉스 덩어리 원소가 죽을 고생을 해서 청류파의 아이돌이 되었던 저 원소가 외척인 하진이 그냥 멍청하고 나쁜 자들이었다면 원소가 저 짓을 해서 그까진 가는데 그 충성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하진을 바보다 우유부단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원소는 사세상공의 명문으로서 자기가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집안 백으로 뭘가 됐던 놈이 아니에요. 얘는 철저하게 지가 만들었던 거거든. 그런 원소가 하진한테 충성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삼국지연의에서 지금 나간중이가 얼마나 많은 뻥을 쳐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만들고 있어 지금 유비의 거짓 전사를 막 만들어서 유비를 막 부풀리고 있잖아. 근데 원소가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가 되고 기주를 중심으로 한 세력을 하고 이런 거예요.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어. 저쪽에서 막 거짓을 막 만들어서 영웅 만들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역사의 기록도 삼국지연에서도 기주를 중심으로 원소는 거의 중원의 패권자에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해석이
해석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 뭘 붙이냐면 이제 사세명공의 명문가라고 하는 걸 갖다 붙이죠. 그리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뭐 그냥 그랬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당대의 하진은 외척으로 실권을 잡아가던 하태호와 젊은 지식인 그룹이었던 유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권력자가 될 수 있는 딱 그 상황이었어요. 하진의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하진의 입장은. 왜냐면 권력자의 길이라는 게 이전에 했었던 태우들이 했었던 거, 하태우의 오빠로 십상시 환관을 살리고 환관의 보조를 받으면서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이게 이전에 있었던 영재 항제 이전에 있었던 환제까지도 있었던 그때까지의 권력의 길이었어요. 외척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길. 그리고 대장군 하진은 여기서 포지션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당고의 금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화면 복원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전에서도 막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젊은 그룹들 유학자 그룹에서도 하진은 괜찮은 자였던 거야. 그래서 그 대장군 하진의 당시에 유학의 아이돌이 되어 있던 원소 같은 자가 하진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 걔네들이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그런 하진을 지원하는 그룹의 수장으로서 황건화에 일소하는 길을 걸어도 하진은 그러니까 권력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쪽 어느 쪽이든지 자기는 권력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두 길에 있었어요. 그 두 길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황강이기는 했지만 역사에서는 그렇게 보거든.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했다고.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황실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존속되어야 되는 황간을 어느 선까지 쳐내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편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이 편이 더 공정해 보여요. 잘 보시면 외부의 세력을 중앙으로 불려들이자라고 하는 의견을 낸 것도 이를 시행한 것도 저 컴플렉스 덩어리 당시 유학자들의 아이돌이었던 원소가 했다는 거지. 실제 역사 기록으로도 원소는 이런 짓을 정말 착실하게 진행해요. 그리고 하진의 허가를 득한 것처럼 동탁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동탁이 낙양 근처 관우의 고향인 하동군까지 내려오거든. 여기까지 낙양 근처까지 와요. 저번에 그 관우편에서 얘기했잖아. 아니 야 낙양 근처에 있는 중앙에서 있었던 애가 권력자를 죽이고 유주까지 튀었는데 걔가 어떻게 황건이 깝친다고 거기 가갖고 군대에 들어가겠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아무튼 그리고 정원에게 흑산적으로 변장해서 낙양 근처에 인가의 관청에 불을 막 지르게 해요. 이를 이제 낙양에서 보게 해서 하태우가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짓을 서슴없이 해요. 원소가. 그런 변경의 장소들에 의해서 구중구절에 갇혀서 이제 세상을 보던 하태우를 막 압박을 하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하태우는 십상시라 불리는 고위급 일부를 제외하고 큰 폭으로 황간을 축소해서 군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나간중은 역사의 기록자들은 이런 것들은 다 숨겨놓고 조조 입을 빌려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천하를 어지피는 자는 하진일 것이다. 정말 이 사건의 원흉이 하진일까요? 아니면 저 컴플렉스 덩어리 원소일까요? 그리고 하나 참고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있는데 지난 유비편의 장비나 지금 이제 하진이나 저 한나라에서 백정이라 그랬잖아요. 백정. 저 당시에 백정이 우리 조선저처럼 천시받았던 직업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한나라의 건국기 때 유방을 구하는 번케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얘도 백정이었거든요. 한나라가 유교를 지배문화로 받아들이면서 후한으로 갈수록 출신 성부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처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평민 정도? 노파약 자영업자 정도? 자영업자의 부자가 된 자영업자 정도? 이 정도로 당시의 유학자들은 봤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천년 후에 나강중의 시대에는 백정이라고 하면 산생명의 목숨을 뺏는 자, 죽이는 자, 이게 불교랑 유교랑 합쳐지고 교집합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시각들이 막 생겨나 있었거든. 이게 이제 막 생겨나가서 이제 막 이렇게 정립이 되던 그 시기쯤 되는 거예요. 나간중이 살았던 명나라 시대에는 저런 이제 크로스오버가 막 하면서 백정의 지위가 엄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개백정 정도까지 낮아지지는 않아요. 그건 우리만의 고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인다의 행위가 우리는 천민이 했잖아. 근데 쟤네들은 상인이 했거든. 그래도 아무래도 불교랑 유교랑 이제 합쳐지면서 생명을 죽이는 거에 대한 걸 막 전시하고 이런 문화들이 생겨요.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 그런 유교랑 불교랑 합쳐지는 것이 마무리되던 시각 정도에서 유학을 믿었던 자, 유학의 관점으로 이제 백성을 하대하는 시각으로 지금 그 나간중 시대에는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계속 유교, 불교, 도교가 이 3교가 중국에는 서로 간의 크로스오버를 계속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융합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이유고요. 그리고 당시에 황건이 믿었던 종교가 사이비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것도 이 도교의 원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